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이 이제 11일이니까요. 딱 30일 남았습니다. 자, 이 30일 남은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 부위원장이 종합적인, 상당히 논리적인,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종북 세력들, 그리고 부패 세력들, 요 부패 종북 세력들이, 지금 운동권 세력들, 요 연합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민당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심판론이 아닌, 여권 심판론이 아닌 이재명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뜨거운 그런 투표 지역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교차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거나 아니면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재인이가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특히 개항을 비롯한 이런 아주 뜨거운 관심죠. 이 몇 군데를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명단이 전부 공개됐어요. 국민의힘도 공개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언론 보도를 뜨면 흔히 얘기해서 용산에서, 용산 출신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을 비롯한 또 제3의 인물들이 또 많이 거론이, 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500여 명이 530명쯤 되는데, 한 4, 50명 정도가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면면을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제가 계속,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부터 보도를 내다가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강천석 칼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는 좀 좋은 선택, 이 당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인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그런 선택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정반대의 선택.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당과 후보에게 선택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 정치 지형이, 그다음에 선거 국면이 굉장히 안 좋다. 요거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마침 말이죠. 제가 토요일부터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칼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우선, 지금 제거해야 할 대상이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게 운동권 특권 세력입니다. 그냥 운동권 세력도 아니에요. 특권 세력이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득권이 됐다 이거죠. 이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병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넘버원 타도. 그 다음에 부패 세력. 이게 부패 세력 누구예요? 이게 운동권 종북 세력하고 붙어갖고 부패 카르텔의 원조가 누굽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됐잖아요. 이 부패 세력들. 그 다음에 돈봉투 세력들. 이게 전부 이 부패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종북 세력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번 비례대표,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에 있지도 않는 듣보잡이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돌아서 가지고 이 종북 이 좌파 세력들을 갖다가 여의도 정치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무도함을 벌이고 있는 거죠. 즉 불법적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왜 제가 불법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통진당은 이미 불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헌법 8조 위반 해체됐잖아요. 이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종북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세력을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폭주를 저지해야 되겠고, 민생 정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 정치, 이것도 특히 민생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경제 토론을 하는 걸 보시면은, 그게 지금 야당에서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아니 민생 문제는 자나깨나 1년 365일 5년 내내 계속돼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거 정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선거 이전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됐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하겠다. 이게
일종의 타운홀 미팅, 국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잖아요. 새로운 시도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인기 얻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흠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생정치 계속한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당정 간에 조율이 잘 맞는 이 행보를 보이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점수를 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개혁. 여러분들 이미 뭐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세비 반납하는 문제 등등. 그 다음에 중간 소득 수준으로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받겠다. 요 세 가지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민생정치에 치중하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차질 없이 하겠다. 그래서 입법 폭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 그렇죠? 검수완박법, 중대재해 처벌 유예법 요런 거를 좀 저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통진당 세력들 이거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20년대 총선 때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진당한테까지 절절매고 통진당 세력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어요.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헌법 가치, 요거를 챙겼는데,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러한 전통적 민주당의 최소한의 가치,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지켜내야 한 그런 가치와 원칙까지도 무너뜨린 정당이 바로 이 현 민주당이고, 그게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대공수사권도 이제 국정원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제가 쭉 풀어낸 이 논리인데, 한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 워딩을 직접 보시면, 제가 제대로 논평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별도의 한번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문 보면요,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지금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막겠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 이 폭주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다.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대공수사권 보고시키겠다. 이건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죠.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다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던 2020년에도 차마 국민 눈이 무서워서 통진당 후예들과는 선을 그었던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보란듯이 손을 잡고 기꺼이 국회의 조례를 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 맘이지 너희들이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중위소득 세비로 삭감, 귀책사유 시 무혹죄와 무공천과 같은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입법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실천하고 있고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 그리고요, 격차 해소와 같은 지금 민생 공약을 지키겠고 그리고 국민의 진심으로 대하고 소통하겠다. 그래서 진심의 정치, 반응의 정치, 밀착의 정치, 섬세한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쇼잉 정면에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이 강천석 칼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천석 칼럼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문이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천석 칼럼을 보면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당 찍었다가 나라 망하겠다에 다시 갇힌 한국.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김대중과 노무현 그림자까지 싹 다 지워버린 민주당인데 이게 진짜 민주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이렇게 타락, 추락, 불법화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의 경쟁이 될 우려가 크다. 정말 이런 나라 큰일 났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선진국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잘 되는 나라,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나라의 유권자들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 마찬가지. 영국 다 망할 것 같지만은 영국이 100년 패권 국가 쇠퇴의 역사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 예, 이런 나라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예, 소련, 어쨌든 지금 푸틴이 남아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다시 망했다가 일어나는 나라도 있다. 독일과 일본. 예. 독일과 일본이 망했다가 다 달아났잖아요. 2차 대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나라. 또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뭐냐? 국가 브랜드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방파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방파제 국가를 해왔고, 박정희 대통령은 금고안에 먼지밖에 쌓인 게 없는 나라를 갖다가 그 곳까지 하나도 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를 부자 국가로 일으키는 데 성공.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경우에는 07과 3을 이런 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정치가다. 그러면 좌파 진영에서 김대중을 그 반열에 올리려 한다고 해서 굳이 인색하게 피퇴할 게 없다. 김대중도 나름대로 기여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파 지도자 인맥이 쇠하고 좌파 지도자 인맥은 이제 단절돼버린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니까 김대중이 그냥 좀 끼워주자 이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저당을 찍었다가는 나라가 아주 망하겠다. 이런 걱정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이제 공포로 변해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민주당 안에 두 개의 전쟁, 즉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뭐예요? 현재의 권력 이재명과 그리고 과거 전력 문재인 세력과의 대결이 바로 보이는 전쟁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 두 사이는 근친 증오 관계로 변해서 현재와 과거가 부딪히면 당연히 승패는 어디로? 무르나 말하죠. 현재 권력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학살이잖아요. 비명 횡재, 그 다음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재명과 갈 길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저도 이 얘기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지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혹시라도 정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지더라도 당권에만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세력 잔당까지 싹 다 모조리 소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뭐냐? 민주당의 가치를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게 바로 뭐냐? 전쟁 목표는요, 바로 이 전쟁에서의 목표는 김대중과 노무현 그림자를 싹 다 지우는 거.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는 계승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멍해고 족쇄가 됐다. 겉으로는 레닌을 받들면서도 속으로는 지어왔던 스탈린 권력 장악 과정과도 똑같다. 두 사람 냄새는 당사에 사진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렇게 마련한 공간에 누구를 갖다 채워넣느냐? 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한총력 세력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진보당의 무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통진당인데 이 통진당이 뭐예요? 헌재로다가 해산된 정당이라 이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뭐냐? 국군 감축, 한미동맹 체제 운동을 계속해온 한미동맹 해체 운동을 계속해온 주사파 인력 공급원의 수원지예요.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부 FTA 저지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또 이재명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존공생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권자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사를 누릴 기회를 놓치고 말고 있다. 놓치고 말았다. 성큼 손이 나가지 않는 세력과 절대로 하기 싫은 선택 사이에 다시 갇히게 됐다. 동트는 나라에서 새벽 노를 본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에 그저 아득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천석 칼럼 꼭 한번 조용하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비례에서 조국 신당이 민당을 앞섰다 이겁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D-30일 계기로 해서 조선일보에서요. 조선일보는 항상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TV조선하고 같이
지금 케이스스터디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비례대표 비례 이거를 딱 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그러면 이제 마포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야권 지지자들은 교차 투표에 확실하게 프레임으로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 투표하고 비례대표를 달리하는 이 분리 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포을에서 보면은요, 조국혁신당이 24%로서 민주당 비례당 정당인 비례연합 13%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한 그러면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요, 민주당은 36%고 조국혁신당이 8%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0% 이상 앞서고 있다. 이게 이제 마포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비례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미래인 21%, 개혁신당은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관심이 많으시죠? 조국혁신당의 비례에서는 24%고 민주연합이 19%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미래는 25%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 계양을에서 국민의 미래가 25%가 되겠습니다. 미래, 이 비례 투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양을에서는요, 이 비례 투표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5%로 1등, 조국혁신당이 24%로 2등, 민주연합이 33등으로서 19%, 개혁신당이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갑에서는요, 분당갑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19%, 민주연합이 15%, 국민의 미래가 27% 1등입니다. 개혁신당 8%. 그리고 수원병에서는요, 국민의 미래가 26%, 민주연합이 19%, 조국혁신당이 15%. 그래서 경기 수원병은요,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15%로 같아요. 개혁신당이 9%. 양산을에서는요, 국민의 미래가 32%,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여기도 앞섭니다. 20%. 민주연합이 15%, 개혁신당이 4%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핫한 지역, 계양을, 분당갑, 경기 수원병, 양산을, 마포을, 이거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조국 신당이 비례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마포을에서만요. 마포을에서는 조국 신당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2등을 하고 있고.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이 그 지지세가 말이죠. 비례 투표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지금 아주 기습 상승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 도표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그냥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고요. 지역구 여론조사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화면을 너무 많이 키워버려 갖고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더 줄여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아직도 도표가 숫자가 안 나오네요. 자, 조금 한 번만 더 줄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자, 계양을에서 이 지지율을 보면 이 케이스스터디 리서치도 살짝 좌파 성향이 강한 조사기관이 케이스스터디 리서치예요. 자, 이게 이제 케이스스터디 리서치가 이제 목요일날 나오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하나, NBS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이 케이스스터디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이 원희룡이가 35, 이재명이가 43, 8% 차로 지지고 있고요. 분당에서는 안철수가 40, 그 다음에 이광재가 36, 4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수원병의 경우에는요, 김영진이가 35고 박문기가 33, 2%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진이는요, 지금 3선을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을에서는 뭐 경남지사 대결인데, 김태호 의원이 2%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울의 경우에는요, 함은경 지금 후보가 정청래보다 16%가 뒤지고 있습니다. 16%.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례에 있어서 비례 투표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아주 그냥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개항을을 조금 더 이제 보신다면, 개항을 지금 이제 20대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가 21%, 그리고 원장관은 25%고요. 30대, 40대, 50대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오차범위 박.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이상은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이를 갖다가 크게 또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출신들. 그래서 용산 출신들을 보면은요, 비례대표가 전체 530명인데, 이 중에 112명을 제외한 418명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용산 출신은 안상훈 사회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그리고 행정관 출신의 최단비 변호사. 근데 이제 최단비 변호사는요, 포르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올 초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서구에서 국민의힘 공천했다가 탈락한 성은경 행정관도 포함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 중에서 한 20여 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지원 SOL 대표, 한지아 을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진종호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 진양혜 전 KBS 어나운서, 이레나 이화여대 교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그리고 언론계에서는요,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그리고 이현안 위원장도 이제 비공개 신청을 했고요. 김해,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은희 의원도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보좌진들 중에서는요,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조국 저격수로 잘 알려진 이준호 전 보좌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용산 여의도 할 것 없이 이름값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비례를 노리고 있어서 물밑 순번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밤중에 발표한 이 지역구 이제 이 경선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광산에서 양기대, 비명이죠. 양기대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장석 의원도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홍영표 부평을에서는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동주 비례대표를 두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경선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을에서는요, 영입 인재 친명인 김남희 변호사가 비명인 양기대를 눌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서원에서는 이광희 도의원이 친문 이장섭에 승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광희 도의원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하고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인갑에서는요,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하고 이우일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용인갑에서는 이원모 비서관하고 붙게 되어 있어요. 이원모 양양자. 예. 이 정도가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이제 아실 만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아침 첫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